예, 이승만 부문의 최준형님 수상사감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재학 중이고요. 작게 대전에서 제조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이런 큰 상을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자유민주당 관계자분들과 오늘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글을 쓰는 게 제 조그만 취미라서 몇몇치 않은 글솜씨에도 불구하고 후하게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도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필요한 어떤 사상적 기반을 이승만 대통령님에게서 찾자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고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어떤 튼튼한 사상적 뿌리가 없으면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나는 법인데 이 영웅들이 튼튼한 사상적 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히틀러나 도조 히데키, 마오쩌둥, 스탈린 같은 그런 그릇된 영웅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난세,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했죠. 이런 난세, 이런 신냉전의 신호탄이 쏘아진 가운데 저희는 어떤 사상적 기반을 제대로 갖춘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사상의 탑에 조그만 벽돌을 하나 올려놓는다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고 평범한 대학생의 글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 사상에 작은 벽돌을 하나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자유민주당 관계자분들, 여기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심사위원분께 모두 큰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말 쓴 거, 글 쓴 거 이상으로 잘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관, 사상관이 아주 뛰어남을 어떻게 다 갖추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 박정희 부문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로스쿨 졸업해서 얼마 전에 변호사 시험을 쳐서 지금 이제 법률가로서 인생을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이정후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걸 막 써왔는데 네, 천천히 보시면서 하십시오. 네. 네. 먼저 공모전을 열어주신 주최 측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또한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어머니께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오늘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은 모든 측면에서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경제성장 동력은 내리막을 걷는 한편 청년들은 미래를 꿈꿀 힘을 잃었으며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제회의에서는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며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제대로 지켜진 공약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최대 성과로 한반도 평화를 꼽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평화,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님 역시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를 수단으로 삼느냐 혹은 목적으로 삼느냐의 차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달콤한 말로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로 가짜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평화를 목적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에 속은 것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행보에서 언제든 국민을 위해 적에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담대함과 치밀한 전략을 배워 부국 강병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혈맹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우방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우리를 향한 군사적 위협에 압도적인 힘으로 맞서야만 진정으로 구국 강병을 지향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충고할 것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되 내일이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태세로 준비하라 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쓰여있듯 평화통일은 우리의 수건이고 지향점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진짜 명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적에게 생사여 탈권을 넘기고 굴욕적인 가짜 평화를 향유하라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평화를 지향하라는 것임을 미래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문은 참고로 본 공모전은 총 상금이 총 4천만 원의 상금이 수상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최우수상 두 분에게는 상금이 각각 1,0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네, 조영주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모든 영광을 저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글을 쓰는 일을 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 직업이 아니지만은 집에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바빴는데 이제 아이들을 좀 잘 키워주는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해주신 우리 김용삼 대기자님 강의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기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슴이 아니라 역사를 머리로 이해해야 된다.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이승만 TV, 이승만 학당 이용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글 서론을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그 글 서론을 시작할 수 있게 영감을 주신 연세대학교 함재봉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모전이 하는 줄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공모전 포스터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는데 커뮤니티에 게시하셔서 알려주신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시고 이런 훌륭한 애국 강연을 많이 알려주신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주신 자유민주당과 김박 회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대부분은 제 글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그저 평범한 보수 정치색이 강한 동네에서 살아왔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역사는 언론과 여론이 만들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JTBC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나 저도 분노했습니다. 탄핵 결정이 된 다음에 정말 통쾌하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내랑 함께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을 보고 역시 역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MBC의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보도를 접하고 미국 소를 먹으면 진짜 머리에 구멍이 뚫리는구나 그렇게 착각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본인을 위해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고 그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저의 모든 생각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답도 없는데 왜 정부는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을 토끼몰이 하듯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몰아가고 있나. 마치 감기를 국민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나라가 뭔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언론과 여론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당연히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류 언론과 각종 예능, 포털 사이트를 제가 다 끊고 강의와 책들을 통해서 알게 된 진정한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저에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말 자부심 넘치는 단어를 선물해 줬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인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에 심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한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현 시대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이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정말 이게 이랬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됐구나.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이신 이 많은 분들,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2030 세대 역할이 정말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움직임으로 좌우되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떠나간 대다수의 유대 민족 외에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대로 실천한 소수를 뜻하는 말이 남은 자입니다. 이 험난한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지켜져 왔고, 잘 아시다시피 1948년도에 대한민국과 함께 이스라엘이 같이 함께 태어났고, 이스라엘은 무려 2500년 만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족한 글이 대한민국의 남은 자를 다시 불러 모으고 다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를 다시 세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 말씀 주시죠. 아드님 대리해서 적어왔습니까? 네. 아버님도 적어오셨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네. 역시 제가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보통 단단하고 보통 이 국가에 대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셨는데, 아버님도 아주 꼼꼼하게 딱 준비해 오셨습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상을 만드신 자유민주당 관계자분 여러분들과 첫 해에서 최우수상의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아드님이 쓰신 겁니까? 네네. 네. 때도 하는 겁니다. 제 논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평소 가지셨던 자주국방, 건설, 집념을 어떻게 실현해 나갔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고 자체적으로 전투기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에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단한 성과들이 박 대통령의 의지와 집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10일을 뛰어넘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고찰의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무엇인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께서 남기신 족적을 따라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여기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조금이나마 조명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맡은 바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근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김모준 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